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연구개발계획서 때문에 고민하시는 연구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에 머리가 아프셨던 분들이라면 주목! 연구개발계획서 선정 가능성을 올려주는 비밀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에스롬 소프터즈 김재민입니다. 에스롬 소프터즈는 연구자분들이 국가 R&D를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R&D는 에스롬 주제는 바로 연구개발계획서 선정 가능성을 높여주는 에스롬 활용법입니다. 이제 곧 신규 과제 공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마 연구개발계획서 때문에 고민하시는 연구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할까? 필요한 데이터나 자료는 어디서 찾지? 이런 생각에 머리가 아프셨던 분들이라면 주목! 연구개발계획서 선정 가능성을 올려주는 비밀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왜 중요할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해서는 R&D 과제로 선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R&D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왜 이 과제가 필요한지, 정부 지원은 왜 받아야 하는지 평가위원을 설득해야 하는 문서니까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는 평가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평가위원이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어떤 요소를 비중 있게 평가하고 어떤 근거 자료를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연구개발계획서 비밀 레시피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알려드릴게요.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지, 요약문, 본문 1, 2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연 본문 1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지는 과제번호, 연구개발 과제명, 연구개발 기관 정보, 기술 분류, TRL 등 연구개발 과제 접수 시 작성된 정보로 자동 생성되는 문서이고, 요약문은 말 그대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평가위원이 연구개발 과제의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1이 중요한데 표지나 요약문, 본문 2처럼 작성한 정보로 자동 생성되는 게 아니라 서술식으로 연구자의 의견과 계획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는 서식과 작성 지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지침 내용을 어떻게 반영해서 내용과 구조를 만들어야 선정 확률이 높아질까겠죠? 힌트는 바로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표에 있습니다. 평가표는 사업 공고문이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 기술성, 연구 역량, 사업화 가능성, 경제성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연구개발 계획서의 본문 1은 일반적으로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볼게요.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 말 그대로 정부의 입장에서 왜 이 과제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과제가 필요한 이유를 연구원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입장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부가 원하는 과제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포인트는 바로 중복 과제를 확인하는 것과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입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중복 과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R&D 예산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전 검토 과정에서 중복 과제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만약 이미 개발된 과제와 비슷한 과제를 지원한다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이나 기능, 성능, 특성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과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때 에스롬이 제공하는 과제 유사성 검토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에스롬 메인 페이지의 분석, 지능형 심층 분석 메뉴에서 지원하려는 연구 과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넣으면 우리나라에서 지원한 모든 연구개발 과제를 분석한 유사 과제 내역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입니다. 정부가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연구자의 개인적 비전을 지원하려는 목적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이나 추진 계획에 부합하는 과제를 지원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필요해요. 정부나 기관의 정책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개발하려는 기술이 어떠한 측면에서 연결되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계획이나 정부의 국정과제, 주요 과학기술 정책, 산업육성 정책 등은 각 부서 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롬의 과제 공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에스롬의 수행, 과제 공고 메뉴에서 지원하려는 과제의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어떤 기대 효과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두 번째 항목은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입니다. 이 항목은 연구개발 성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달성 여부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충분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인지, 그리고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것과 목표 달성의 과정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목표 자체가 충분히 기대되고 차별화된다는 점을 쉽게 이해시키려면 표 형식을 활용하면 좋겠죠. 기존 기술과 개발하려는 기술의 원리, 성능, 기능을 요약해서 비교해주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평가위원이 목표 그 자체보다 더 눈여겨보는 것은 바로 달성 가능성입니다. 현실성 있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단계별 연구 목표 달성 계획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계별 연구 목표와 최종 연구 목표가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고 연구 내용 또한 목표를 위한 세분화된 활동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기술 현황과 과거에 지원받은 연구개발 계획서를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S롬의 협업, 과제 찾기 메뉴에서는 이전에 지원을 받은 기술이나 과제 정보를 모두 찾아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요소를 강조하고 제안 요구서에 나와 있는 개발 목표에도 충족되는지 반드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세 번째,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전략, 방법 및 추진 체계입니다. 이 항목은 평가위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획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항목인데요. 현실 가능성을 주로 보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계획보다 기술 도입이나 협업 연구 등을 포함하는 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상용화 과제의 경우 기술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큼 제품의 시장 출시 시기를 단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는 S롬의 협업, 기술 찾기나 기업 찾기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관련된 기술을 찾아보면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정보까지 한 번에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페이지도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기술을 찾아보고 문의하는 게 정말 빠르고 간편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네 번째 항목,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입니다. 평가위원이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할 점은 개발하려는 기술의 장점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실수를 피하고 근거를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활용 방안은 연구 개발의 성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활용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면 되고, 기대 효과는 어떤 분야에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시장 창출, 일자리, 수출 증대와 같은 내용은 S롬 지능형 심층 분석 서비스가 제공하는 산업 보고서와 무역 보고서를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S롬 메인 메뉴에서 분석, 지능형 심층 분석 메뉴로 들어가서 지원하려는 연구 과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넣어보세요. 관련 기업의 매출 현황, 국내외 무역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로데이터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다섯 번째 항목,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항목은 연구개발 계획서 1번 항목인 필요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은 대부분 사업화 전략과 계획을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추정을 통해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자료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국내외 시장 동향,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인증 기준 현황은 물론이고 근거가 되는 내용을 그래프나 표 형태로 표현을 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원본 데이터도 필요하겠죠. 기술 발전 과정과 향후 기술 전망을 설명하기 위해 비슷한 경쟁 기술을 보유한 연구소나 기업의 동향도 파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찾아봐야 할 데이터가 정말 많아요. 이때 S롬의 지능형 심층 분석이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S롬 메인 메뉴에서 분석, 지능형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서 연구 개발하려는 내용을 간단히 문장으로 요약하여 검색하면 국내외 특허 현황,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정보, 산업 리포트, 무역 리포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나 표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큽니다. 특허나 기업에 대한 상세 내용도 제공해주니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데이터는 S롬으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S롬을 먼저 활용하면 원하는 자료를 찾는 데 걸렸던 시간과 신뢰도를 검증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까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파트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결국 연구개발 계획서는 평가위원을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차별성과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S롬은 연구자분들을 위한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R&D는 S롬!